안녕하세요. 푸영소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물 한 잔을 먹겠습니다. 아니 무슨 아까 일어났을 때보다 목소리가 더 잠긴 것 같아요. 요즘 따라서 너무 졸리네요. 뭐야, 설마 나 비염제 놓고 왔나 봐요. 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비염약을 뿌리는데 비염약을 놓고 왔어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와, 제가 코를 놓고 온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진짜 큰일 났네요. 진지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에낙을 잠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게메즈 에낙이라는 거고요. 치킨 양념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헬스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봉지 까는 건 항상 어렵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시 공복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시계도 없네요. 뭐 갖고 나온 게 없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빠르게 약국을 다녀와야겠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도 가짜 뉴스를 사랑한다. 사또의 판결에 확증 편향. 어느 날 한 부자가 돈 1,500냥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을 사또가 범인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편 부자의 가족들은 부자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수양딸 아랑은 아버지가 너를 남에게 팔아버렸다는 이웃의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집을 뛰쳐나온 상태였지요. 죄송해요. 입에 자꾸 감질맛이 도는. 아랑은 정처 없이 길을 떠돌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돌쇠를 만났습니다. 돌쇠는 그의 주인이 준 돈 1,500냥을 가지고 장터에 가던 길이었지요. 그때 마침 고을 사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머슴의 손에 있는 1,500냥과 양반 여식이 머슴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겼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이 부자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해 두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눈독 들이지 않을 사내가 어디 있겠는가? 또 여자 역시 늠름한 사내에게 어찌 기대지 않겠는가? 둘이 서로 눈이 맞았으니 함께 도망치려 한 것은 뻔한 일이로다. 한데 여자의 양아버지가 이를 반대하니 분명 사내가 부자를 죽이고 돈 1,500냥까지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였다. 이것으로 범죄의 증거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여긴 사또는 즉시 두 사람의 목을 베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또의 아내가 머슴의 손에 돈 1,500냥이 있고 부잣집 여식과 머슴이 함께 있었다고 하여 두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섣불리 판결을 내리지 말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 부자를 죽인 진짜 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랑과 돌쇠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아랑과 돌쇠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소연해도 사또가 그런 범인이 내가 그랬소 하랴 하면서 범인으로 몰고 가니 말이다. 어쩌면 사또의 성급한 판단에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면 확증 편향 때문이다. 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마크 스나이더와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스완의 시험에서 볼 수 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은 여대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내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모든 여대생들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곧 만날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고르세요. 이때 질문들은 한눈에 봐도 외향적 또는 내향적 성향이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연 여대생들은 어떤 질문을 골랐을까?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관련 있는 질문을 골랐다. 즉,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 여대생들은 파티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처럼 자신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내향적인 사람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 여대생들도 시끄러운 파티에 어떤 점들을 싫어하십니까? 혼자 있으면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와 같은 질문을 선택했다. 만약 상대방이 위 질문에 답하면 여대생들은 역시 이 사람은 외향적이구나 혹은 역시 이 사람은 내향적이구나 하고 더욱 확실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위 예시처럼 편향된 질문에 답하면 당연히 외향적으로 보이거나 내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다. 바로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달리와 그로스의 연구다.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비디오에 나오는 저 아이가 상류층 자녀라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하류층 자녀라고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의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아이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상류층 자녀라고 들은 집단은 아이의 학업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류층 자녀라고 들은 집단은 아이의 학업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분명 같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똑같은 시험 점수를 제시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거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진 생각에 맞추어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나의 판단에 대해 일종의 집착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혈액형이다. 많은 사람들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A형의 성격이라고 알려진 소심함에 맞춰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특성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면 누가 A형 아니랄까봐 소심하기는 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예로 주식이 있다. 보통 주식을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더 집중하게 된다.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았다. 수출 계약이 변수가 많다와 같은 안 좋은 뉴스보다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더 성장할 것이다. 계약만 성사되면 수출량이 폭증할 것이다. 와 같은 좋은 뉴스를 더 믿는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어떤 부자가 1,500냥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사또는 마침 그의 수양딸이 1,500냥을 든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래서 사또는 뻔하지 뭐 하면서 두 사람을 추궁한다. 왠지 모르게 돌쇠의 눈빛은 사악한 것 같고 아랑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확증 편향은 왜 일어날까? 미국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무시해버리는 쪽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려면 먼저 그를 둘러싼 주변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 정보를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내가 가진 기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다. 확, 한편 확증 편향의 단점은 명확하다. 동화 속 사또처럼 자신의 생각만이 진실이라 여기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심리학자 달리와 그로스의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실험 참가자들은 상류층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하류층 자녀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에 답을 못하면 아이를 상류층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하류층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랑과 돌쇠를 범인으로 몰았던 사또를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누구라도 인간인 이상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정보를 단순화해서 받아들이려는 뇌의 눈물겨운 노력 탓이다. 확증 편향은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확증 편향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냉철함의 대명사인 과학자들조차도 실험할 때 자신이 세운 가설이 맞도록 실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가령 자신의 가설에 맞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실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덜 확인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설과 대치되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가설 자체를 다시 생각하기보다 실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라고 여긴다. 이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정한 반증 가능성을 사용한다. 반증 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모든 과학 명제는 반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가설을 생각해보자. 이 말은 절대적 진리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곳의 백조도 하얗고 저곳의 백조도 하얗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까만 백조가 나타나면 이 가설은 깨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조는 하얗지만 하얗지 않은 백조도 있다. 더 정확한 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은 점점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반증을 통해 기존의 가설에 있을 수도 있는 오류를 잡아내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말 그대로 편향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는 외발 자전거처럼 불완전하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과학자들의 모습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깨기 위해 연구한다. 인간인 이상 편견 없는 관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확증 편향.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확증 편향,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 상태를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확증 편향이죠.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돌아오다 보니까 인더 하우스라는 카페가 망했더라고요. 인더 하우스가 어떤 카페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과 회사 근처에서 이제 카페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 카페가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쪽에도 넓게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가 이 근방에서는 제일 괜찮아서 좀 갔었는데, 어제 보니까 없더라고요. 진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앞에 제가 디저트가 올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자마자 아, 이 집 망했네. 웬일로 망했지? 무슨 일로 망했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확증 편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건물이 비면은 왠지 망한 것 같이 여기게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네. 아마 리모델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긴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없다. 하지만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비염약을 뿌리지 않아서 지금 계속 코가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여라. 칼 포퍼는 기존 가설에 명백한 반증이 제시되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꽉 막힌 태도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열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 이를 두고 대다수는 멋진 선택이라며 해당 연예인을 지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아빠 없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모두 불행하다는 통계는 없다.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대해 이건 무조건 진실, 이건 무조건 거짓이라고 못 받는 것은 칼 포퍼가 말한 대로 열린 사회를 가로막는 적이다. 그러니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급한 성격은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 바람과 태양의 A형 행동 유발. 어느 날 바람이 태양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람은 태양의 힘보다 자신의 힘이 더 세다고 우겼지요. 게다가 바람은 자신이 힘을 모아 입김을 불면 온 세상이 자기를 무서워할 것이라며 의스댔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바람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성급한 바람은 태양에게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내기에서 이긴 거로 하자고 했습니다. 태양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은 있는 힘을 다해 나그네에게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나그네는 외투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옷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반면 태양은 나그네에게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바람에 여몄던 외투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걸 본 태양은 더 뜨거운 햇볕을 비쳤습니다. 그러자 결국 나그네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기의 승자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람이 하는 일과 태양이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바람은 태양을 경쟁 상대로 여긴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태양의 힘보다 더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급한 내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바람이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절대 나그네의 옷 벗기기로 내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람이 내기에서 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만약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의 옷 입히기로 내기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동화의 결말은 뒤집혔을 것이다. 이처럼 바람이 태양에게 쓸데없는 경쟁심을 느낀다는 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점으로 보아 바람은 A형 행동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A형 행동 유형의 A는 혈액형 A와는 다른 의미다. A형 행동 유형을 발견한 미국 심장 전문의 프리드먼과 로젠만은 어느 날 우연히 심장병원 대기실에 있는 소파 커버가 앞쪽 가장자리만 달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사소한 부분에 두 사람은 의문을 가졌다. 다른 병원은 그렇지 않던데 왜 유독 심장병원 대기실에 있는 소파 커버만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할까?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들은 심장병원 대기실을 관찰했다. 그 결과 환자들이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손으로 소파 커버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것으로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그러한 성격이 관상 동맥 질환과 관련 있음을 밝혀냈다. 즉, 심장 질환은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초조함, 불안함과 같은 성격 때문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형 행동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삶에 불만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지극히 경쟁적이다. 그래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결과 예민해진 자율신경계가 심박수 증가와 혈관 수축을 초래해 심장 질환 발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A형 행동 유형은 다음과 같은 행동 특성을 보인다. 1번. 의사 결정 과정이 매우 빠르다. 2번. 계획이 어긋나는 것을 못 견딘다. 3번. 타인에게 과도한 경쟁심을 느낀다. 4번. 게임을 하면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한다. 5번. 모든 일은 내가 통제해야 직성이 풀린다. 6번. 잠시라도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못 본다. 7번.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초조하다. 8번.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적개심이 쏟는다. 9번.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 10번.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일의 진행을 더 우선시한다. 그럼 A형 행동 유형은 왜 생기는 걸까? 그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성공하고 높은 성과를 낸 사람 반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A형 행동 유형을 유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정 환경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쟁에서 승리하고 높은 성적을 요구할수록 A형 행동 유형은 증가한다. 그럼 A형 행동 유형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꼬는 버릇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A형 행동 유형의 특성 중에서 적개심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적개심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적개심을 완화하기 위해 문제에 닥쳤을 때 비꼬는 버릇을 줄이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8주 동안 훈련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랬더니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개심 점수와 평균 혈압이 훨씬 낮아진 것을 발견했다. 두 번째 방법은 B형 행동 유형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B형 행동 유형이란
A형 행동 유형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유형을 말한다. B형 행동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롭고 초조해하지 않으며 화도 덜 낸다. 구체적인 B형 행동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번 태평하다. 2번 비경쟁적이다. 3번 말을 신중하게 한다. 4번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 5번 평소 마음이 느긋하고 야심이 없다. 6번 시간 압박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7번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둔다. 8번 마음 편하게 일할 수도 있고 여유롭게 쉴 수도 있다. 9번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B형 행동 유형의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주변 환경에 잘 순응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그래도 얻은 게 있다며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한다. 물론 모든 사람을 A형 행동 유형과 B형 행동 유형으로 나눌 수는 없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의 유형만을 취하지도 않는다. 상황에 따라 A형 행동 유형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B형 행동 유형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람과 태양 동화에 나오는 바람처럼 불필요한 곳에서까지 경쟁심을 느끼는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화를 가라앉히는 데는 불멍만큼 좋은 게 없다. A형 행동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주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불이나 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불멍이나 물멍이다.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촛불이나 조명을 켜놓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멍을 때려보자. 아니면 조그만 어항 속 물고기들을 보면서 멍을 때려도 좋다. 두 번째 방법은 요가를 배우는 것이다. 요가는 명상과 함께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신체 활동이다. 세 번째 방법은 꽃꽂이를 하는 것이다. 꽃꽂이는 직접 꽃을 만지고 꽃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긴장으로 굳어있는 감각을 살려준다. 또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볼 수 있어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는 슬라임 장난감처럼 말랑말랑한 물건 만지기나 그림 그리기, 낚시하기, 산책하기, 반려동물과 시간 보내기 등이 있다. 타인에게 적개심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 상대에게 적개심을 느끼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 나를 무시했다면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 자신을 지킨다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한다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기분과 태도에 따라 나의 행동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화, 바람과 태양 속의 바람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화를 잘 조절한다.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화를 무작정 표출하면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소 이런 이완 활동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지낼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실생활에 참 유용한 내용들 같습니다. 확증 편향도 그렇고 A형 행동 유형도 그렇고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내 생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봐도 안 된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항상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런 점들을 다시금 되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갖고 계신가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은 조금은 조급하게 살아가느라 과한 경쟁심을 갖고 있거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달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러니까 종교 강의 같군요. 하지만 정말로 서로 이제 자기 각자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나조차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연차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졸리고 봄이라 그런가 충곤증 때문에 뭐 이거 해도 졸리고 저거 해도 졸리네요. 몸이 계속 노곤노곤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노곤노곤 할 텐데요. 일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너무 일에 집중이 안 되면 잠시 산책도 하고 잠시 자다가 일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도 없이 하루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